LG의 울트라 기어 라인업 중 가장 고가의 모델, 무려 219만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있는 찐싱크 모니터 380-950G. 오늘은 찐싱크에 대해서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영상 리뷰로 다뤄봤던 제품이라서 이 스펙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가격이 비싼 것만 제외하면 매번 게이머들한테 이 원픽을 받아오던 제품이고, 최근에 짭싱크가 대세가 되었다곤 하지만 이 32:9 비율에서는 몇 안 되는 찐싱크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마니아들은 이 380-950G의 존재나 스펙에 대해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끝판왕이니 졸업이니 여러가지 별명으로 불려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은 스펙에 대한 정보보다는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실험도 한번 진행해보고, 그리고 찐싱크가 짭싱크보다 나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찐싱크가 짭싱크보다 나은 점 첫 번째, 바로 최소 주사율입니다. 사실 이 하드웨어 마니아 빠꼼한 분들한테는 모니터의 응답 속도나 인풋렉만큼이나 중요하게 평가받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모니터 시장은 대략 98% 정도의 짭싱크 모니터와 2%의 찐싱크 모니터로 나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찐싱크 모니터는 극히 드물고 짭싱크 모니터는 DP 포트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뭐 다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이론적으로 짭싱크와 찐싱크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화면이 찢어지는 테어링이나 미세한 끊김이 발생하는 스터더링을 예방하는 장치로 이런 기술이 존재하는 건데, 작동하는 주사율 범위 내에서는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가변 주사율 개념 중엔 AMD의 라디온 프리싱크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최소 주사율만 보자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G싱크 컴퍼티블과 AMD 프리싱크는 이러한 가변 주사율이 동작하는 범위가 아무리 낮게 잡아도 48Hz 수준인데 반해 G싱크 모듈이 박힌 찐싱크 모델들은 1Hz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프레임 급락이 심한 게임 타이틀에선 찐싱크의 위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령 정말 많은 병력들이 이런 난전을 펼치는 토탈화 같은 경우에는 사양이 엄청 좋은 컴퓨터라고 해도 48프레임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짭싱크의 경우에는 가변 주사율 기능이 48프레임 아래로 떨어졌을 때 해제가 될 수 있거든요. 반면에 380-950G 같은 찐싱크 모니터들은 최소 주사율이 1Hz부터 작동하기 때문에 언제 봐도 이런 부드러운 화면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메리트입니다. 특히나 작동 주사율 범위 아래로 떨어졌을 때 화면을 복제하는 횟수 자체도 이 짭싱크랑 찐싱크는 다르기 때문에, 프레임 급락이 심한 타이틀을 자주 플레이 하신다면, 그리고 화면 품질에 예민하시다면 찐싱크가 정말 최고입니다. 찐싱크가 짭싱크보다 나은 점 두 번째, 안정성입니다. G싱크 모니터의 기술에 따라서 안정성이 달라진다고? 여러분들 아마 의아해하실 텐데, G싱크 모니터의 까다로운 인증 규격은 충분히 안정성이란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짭싱크의 경우에는 공식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과 받은 제품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공식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의 경우 G싱크 컴퍼티블 기능을 제어판에서 활성화를 한다고 해도 일부 게임 타이틀에서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스크린 블랭킹 현상이 나타난다거나 화면에 깜빡임이 지속되는 펄싱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공식 인증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드린 이런 현상, 불안정한 현상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맞지만, 이것도 알고 보면 엔비디아의 가장 기초적인 테스트만 통과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 제품 출시 초기에는 불안정한 현상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습니다. 따라서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의 경우에는 오디세이, 정말 펌웨어 업데이트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렸고요. LG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니터는 아니지만 게이밍 TV라고 불린 CX48의 경우 최근에서야 불안전한 현상들이 개선이 됐거든요. 방금 이야기해드린 두 가지 모델에 대한 예시는 G싱크 컴퍼티블 공식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자, 그럼 짭싱크 공식 인증과 찐싱크의 테스트 범주가 얼마나 다른지 표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표의 가장 좌측이 짭싱크 공식 인증, 그리고 중앙이 찐싱크, 그리고 맨 우측이 찐싱크 울티메이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품질 검사의 기준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통과 기준도 점점 더 빡세지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제 뒤에 있는 380-950G 찐싱크 모니터 역시 안정성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조건 짭싱크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찐싱크 모니터의 경우 더 많은 테스트를 통과하고 더 많은 기능의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품 출시 초기에도 비교적 안정성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말은 이렇게 해도요, 저도 사실 짭싱크를 쓰고 있어요. 솔직히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찐싱크 너무 비싸요. 적당히 쳐먹어야지 엔비디아. 찐싱크가 짭싱크보다 나은 점 세 번째, 바로 리플렉스입니다. 줄여서 리플렉스고요. 사실 이걸 길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엔비디아 리플렉스 레이턴시 애널라이저예요. 영상이 갑자기 좀 어려워지죠? 안심하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FPS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낮은 응답 속도의 모니터, 빠른 응답 속도의 모니터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리플렉스가 그 개념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게임을 할 때 마우스나 키보드로 조작을 하고 그 입력이 컴퓨터로 전달이 된 다음 GPU를 거쳐서 이 뒤에
있는 이런 모니터로 표현이 되는 건데, 이 경우 시스템의 전체 지연 시간을 줄여내려면 이 모니터의 응답 속도만 빠르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출시된 G싱크 모니터 일부는 이 리플렉스 레이턴시 애널라이저 모듈이 G싱크 모듈 안에 통합되면서 시스템 전체 지연 시간을 체크할 수도 있게 되었고, 실제로 이 부하량이 높은 그런 환경에서 리플렉스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 이 지연 시간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저희가 리플렉스 기능을 실제로 테스트했던 자료인데요, 중간에 있는 에픽 플러스 RTX 리플렉스 오프 상태에서는 시스템 전체 지연 시간이 31.450ms 정도로 나오는데,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죠. 그러면 22.232ms 정도로 상당히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런 모듈이 들어간 G싱크 모니터는 흔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제 뒤에 있는 38GL950G도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후 시장에선 분명히 이러한 기능이 곽광을 받게 될 것이고, 0.01초가 중요한 빡게이머 입장에서는 결국 이런 기능 때문에라도 짭싱크가 아니라 찐싱크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물론 문제는 돈이에요. 이런 좋은 기능 들어가고 이런 기능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나 환경들이 많아진다고 가정하면, 사실 우리의 통수왕 젠슨왕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 사람은 돈에 자, 지금까지 찐싱크가 짭싱크보다 나은 3가지 이유였고요.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괜히 이 38GL950G를 그냥 꺼내온 게 아니에요. 이 제품에는 G싱크 모듈이 탑재가 되어 있고, 이 모듈 자체에 발열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LG가 이 발열을 해결하겠다고 이 모니터에 쿨링팬을 장착을 시켜놨는데, 실제로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일부가 쿨링팬에서 발생하는 소음, 특히 거북하다, 또는 소음이 특정 환경에서 좀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길래 직접 실험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거금을 투자해서 설치한 퀘이사전 소음 측정실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 이 38GL950G를 배치시키고 웹서핑, 캐주얼 게임, 고사양 게임 이런 것들을 실행한 다음에 상황별 소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제 뒤로는 그 퀘이사존이 거금을 투자한 소음 측정실이 있는데, 저 안쪽에다가 38GL950G를 그냥 때려박아 두고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지금 세팅을 하고 있어요. 이 소음 측정실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못합니다. 모니터랑 본체를 연결해둔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DP 케이블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저희가 문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모니터에서 나오는 소음만 지금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10분간 각 상황별 시나리오에 맞게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봤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내부 소음만 측정했을 때는 16.9dB이 나왔고요. 그리고 38GL950G가 웹서핑을 하고 있을 때 17.3dB이 나왔고요. 그리고 SDR 환경에서 캐주얼 게임을 구동했을 때는 17.9dB, 그리고 HDR 들어간 빡센 게임 타이틀 이런 거 실행했을 때는 18.4dB이 나왔습니다. 사실 측정된 데시벨과 달리 실제로 작동하는 쿨링팬의 소음은 개인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다지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고주파 같은 거 진짜 못 참고요. 진짜 성격이 약간 예민한 편이어서 쿨링팬 소리가 약간이라도 거슬리면 진짜 좀 짜증이 내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 같은 스타일도 사실 크게 거슬린다는 느낌을 받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거 사실 개인차가 있는 거고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38GL950G를 구입하셨는데 또는 구입을 고려 중인데 나는 진짜 성격이 엄청 예민하고 소음이 조금이라도 더 추가되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G싱크의 이점을 포기하더라도 38GL950을 구입하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이 찐싱크 모니터에 그리고 38GL950G의 소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앞으로도 저희 퀘이사존이 이런 실험 많이 할 테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QM 볼트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